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정 편입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자, 과거서부터 어떻게 발달했는지 보면서 현대 정보통신 기술의 특징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과정을 좀 시대별로 분류를 좀 해볼게요.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냐면 전기라고 하는 것이 발달되어 가지고 통신기술에 이용되기 전 이전 시대, 그러니까 전기통신 이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 19세기 전부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세기에 전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전 이후 시대로 구분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통신 이후 시대는 전기를 이용하기 시작한 통신기술에서 전기를 이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의 시기,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와 앞으로의 미래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통신 이전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인간이 처음에 우리가 정보라고 하는 걸 전달하고 받기 위해서는 뭐 소리를 낸다거나 동물의 소리를 따라하거나 또 우리 몸짓으로 비언어적인 표현을 하죠. 몸짓, 표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벽이나 뭐 나뭇잎, 뭐 모래, 바닥, 흙바닥 이런 데다 그림을 그림으로 인해서 그걸 이용해서 사용했었죠. 정보를 전달했었는데 이건 단순히 인간의 기억력에 온전히 의지했기 때문에 또 전달을 정확하게 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잖아요. 왜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박수를 치는 게 기분이 좋아서 칠 수도 있지만 상대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었겠고요. 당연히 그 대화하는 사람과 약속된 어떤 신호를 알고 있는 사람끼리만 가능했겠죠.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겠죠. 정보를 전달하고 정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었던 시기였고요. 자, 그러다가 막 기원전 한 몇 년도로 해야 될까요? 기원전 한 3000년경? 기원전 3000년 경부터 아마 문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우리 처음에는 뭐 상형 문자라고 하죠. 그림의 형태를 본딴 글자. 아마 뭐 한문 시간 여러분 배웠을 것 같아요. 상형 문자. 이런 문자들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좀 뭐랄까 당사자만 기억에 의존했던 것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좀 제약에서 벗어나서 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었죠. 이 말은 뭐냐면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약속된 글자잖아요. 약속된 기호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어딘가에 적어 놓으면 그 다음 사람도 그걸 기억할 수 있고요. 다음 세대도 기억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걸 어딘가에다가 적어가지고 전달하면 훨씬 더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고, 그걸 보낼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15세기? 그러니까 한 14세기? 1377년? 77년에 우리나라의 금속알자 인쇄술이 세계 최초라고 하죠. 혹시 알고 있어요? 직지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심재 요절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이게 고려 시대에 이게 불경이라고 하죠. 그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경서를 기록하기 위한 건데 이것이 이제 양이 많다 보니까 어딘가에 이렇게 사람이 적는 거는 또 이게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금속에다가 활자들 하나하나를 파가지고 그걸로 이제 찍어내는 거죠. 파다처럼. 그러면서 인쇄술이 시작을 했어요. 우리
다른 나라에서는 독일의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금속화재를 처음 이용하면서 이제 그 문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뭐 종이라든지 어떤 뭐 종이를 대체해서 어떤 것에 찍혀가지고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됐죠. 통신 이전 시대라고 생각한다면 전기가 발달하면서 19세기 이후에 전기가 발달하면서 전기통신 이후 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정보통신 기술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이제 전기 신호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전신기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어요. 이제 얘는 유선 전신기죠.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모스라는 사람이 만든 전신기라고 하는 게 사용이 되면서 이제 정해져 있는 신호나 부호를 좀 멀리 이제까지 뭐 인쇄술이나 문자 그 글자를 적어가지고 보내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겠잖아요. 거리상의 한계.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멀리 보낼 수 있는 게 가능해졌죠. 자, 그러다가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1876년인가요? 1876년경에 전화기를, 이것도 유선 전화기죠. 전화기를 발명해내면서 이제 이런 음성 신호를 이제 아까 모스가 만든 전신기가 신호나 부호를 멀리 전달하는 거였다면 이제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음성 신호 자체를 멀리까지 전달하는 형태의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르코니라는 사람이요. 마르코니라는 사람이 1896년경에 무선 전신기, 전신기 형태, 그러니까 신호나 부호를 전기 신호를 멀리 보내는 형태인데 이게 유선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있는 데까지만 보낼 수 있는 거였다면 이제 무선 전신기는 바다 위, 그러니까 선박이 항해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하늘 위, 비행기가 이 어떤 곳과 교신을 좀 하고 싶을 때 지금 선을 깔 수 없잖아요. 바다나 하늘 위에 선을 깔 수가 없으니까 그걸 무선으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거를 가능하게 하면서 무선 통신이라는 게 시작이 됐죠. 쌤이 약간 모스는 한 1837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앞에서는 약속된 신호가 가는 형태의 전기 통신을 이용한 거였다면 이제는 실제 우리가 사람이 말하는 음성을 이제 전기 신호에 실려 보내 가지고 다시 음성 신호로 받는,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로 바꾸고 그 디지털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로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전기 통신을 이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1906년경에 라디오 방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달을 하면서 우리 사람의 음성을 이제 전파에 실어서 멀리 보내는 거죠. 이제 보내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고 광범위해져. 이게 예전에 전신기나 무선 전신기 같은 경우는 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리가 거의 직선이나 이렇게 직선에 가까웠다면 이제는 사방으로 퍼뜨릴 수 있는 형태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디오 방송이 시작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라디오 방송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무선 통신이 가능해졌고요. 그 다음에 1926년경에 텔레비전 방송이 발달하면서 이제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도 같이 보낼 수 있는 형태가 됐죠. 그리고 1946년에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오늘날의 컴퓨터는 아니고 한 무게가 한 30톤이 넘는, 그러니까 한 42평 정도 되는 방에 거기에 집어 넣을 수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컴퓨터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컴퓨터를 이렇게 수만 개 기계를 넣어놓고 이걸 컴퓨터화 시켰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군에서
그 군인들이 이제 전쟁을 할 때 폭탄 날리잖아요. 근데 그 폭탄 날릴 때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내기 위해서 원래 사람이 일일이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적게는 7시간, 많게는 20시간이 걸렸던 걸 이제 이 애니악 컴퓨터가 발달되면서 한 30초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좀 더 정확하겠죠.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해내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더 빨리 처리하는 게 발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더 전 세계적으로 더 넓은 범위로 이제 정보통신을 이용하기 시작한 게 위성통신이 발달하면서요. 위성통신은 한 1962년 최초의 위성통신이 1962년 정도에 발달했다고 하거든요. 이건 이제 거리나 지형의 한계를 조금 더 극복했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어떤 텔레비전, 라디오 신호를 엄청 뭐 100억 배 이상 증가시켜가지고 이거를 그 대기 바깥에 있는 위성에다 쏘아가지고 그 쏜 정보를 받아서 이걸 다시 지구의 어떤 지점에다가 쏘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거리나 어느 범위나 이런 거의 한계를 좀 극복한 통신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통신이라고 하는 게 가능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자, 데이터 통신이 가능해지는데 그로 시작한 게 이제 이동통신이죠. 한 1973년 정도에 시작한 것 같아요. 이동통신. 이제 휴대전화기를 갖을 수 있었던 거죠. 무선으로 되어 있는 전화기. 그전에는 유선 전화기였던 것이 이제 무선 전화기 형태로 등장하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휴대폰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정보를 좀 더 세계 여러 나라 한꺼번에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시작하면서 1989년경부터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최초로 이제 사용했던 게 다양한 뭐 음성, 영상 이런 것들 다 짬뽕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그 웹사이트 주소를 쓸 때 www 쓰잖아요. 월드 와이드 웹이라 해가지고 전 세계를 연결하는 멀티미디어 웹 서비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는 형태의 정보. 그럼 현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현대에서 발달을 비롯해서 이제 앞으로 미래까지는 어떻게 발달할 것이냐. 이제 이걸 좀 지켜볼게요. 뭐,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죠. 앞에 얘기했던 휴대전화와, 이제 우리가 개인용, 가정용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기능을 합쳐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죠. 근데 그 속도도 계속 빨라지고 있죠. 우리 처음에는 뭐 2G, 3G, LTE, 5G 뭐 이런 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 더 빠른 속도의 이제 그런 통신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등장하는 말이 유비쿼터스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유비쿼터스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어디에나 있다, 뭐 아주 흔하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요즘은 어떻게 사용되냐면 정보통신 기술에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라는 의미로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뭔가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을 유비쿼터스라고 해요. 그래서 현대를 우리는 유비쿼터스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앞에서 좀 설명이 빠뜨렸는데 우리가 뭐 휴대전화를 쓰거나 뭐 위성통신 또 인터넷 이런 환경은 정보화 시대라고 표현을 보통 해요. 정보화 시대다.
선생님 모두 정보화 시대에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일반적으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통하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이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주였다면 요즘은 자,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IoT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 건 사람과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물도 할 수 있다. 또는 사물과 사물도 할 수 있다. 이제 대상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이제 발달을 할 거지만 우리가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웨어러블. 이 웨어러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뭔가 입혀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입혀지는 컴퓨터, 입혀지는 정보통신 매체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작아졌고요. 그다음에 가벼워졌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가 알아서 사용자에게 맞춰가지고 정보를 주고받는, 이용하는 것들이 발달해서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죠. 뭐 생체 인식 기술도 이거와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밴드 종류의 운동이나 우리 헬스케어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이게 웨어러블 컴퓨터에서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UCT라고 해가지고 아까 유비쿼터스적인 그걸 가지고 유비쿼터스나 사물 인터넷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이제 도시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인터넷 접속도 가능하고 이런 형태를 도시에다가 접목하자. 그래서 도시 공간에 접목을 해가지고 우리 자율주행 이런 거죠. 자율주행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도로를 해가지고 운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는 게 편하고 안전한지를 도로 자체가 인식해 주는 거예요. 뭐 신호등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과거에는 사람이 세팅을 했다면 지금 컴퓨터가 알아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 도로는 차가 몇 대가 보통 지나다니고 이 시간대는 이리로 가는 게 편하고 어떤 길로 가는 게 더 빠르고 이런 것들을 알아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주는 도시 이런 걸 UCT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스마트 컨버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보통신 기술과 다른 기술 산업, 제조 기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수송 기술이라든지 생명 기술과 같은 다른 분야의 산업과 융합을 시키는 형태를 스마트 컨버전스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과거에는 사람과 사람끼리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이 이제 이게 그 대상이 확대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발달하게 될지는 우리가 이제 더 많이 발달하게 되겠죠. 우리가 요즘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거 들어봤죠?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거와 관련된 것 공부하겠지만 이런 것도 발달이 됐고요. 생체인식, 그 다음에 건물이나 공장이 사람이 없이 스마트해지는 형태,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기통신 이전 시대에는 정보를 주고받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좀 있었다면 전기통신 이후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조금씩 넓혀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혀갔다가 현대와 미래에 와가지고는 이 범위가 좀 대규모로 커지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고 봐야 되죠. 초월하고 누구나 그 다음에 누구라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넓어지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이 발달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정보통신의 다양한 매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겁니다.